국세청장님, 지난 대선 때 논쟁이 됐던 건진법사라는 분이 주체가 돼서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 있는데요. 이 재단의 이사장이 종전에 국세청장을 했던 이현동이라는 분이에요. 전 국세청장이 실제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구속 기소가 돼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았어요.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선 때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이 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 이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민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돼서 이 당시 출연자 내역을 좀 보여주세요. 그 내역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 계약을 했다거나 전 역삼 세무서장이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이라거나 또 여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나 재단의 전체 자산의 17억 원 대부분이 이런 분들의 출연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실제로 출연 재산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부 매각을 해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또 이후에 매각 대금을 1년 이내에는 30%, 2년 이내에는 60%, 3년 이내에는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연민복지재단이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위원님, 저 송구스럽습니다만 개별 납세자 관련 정보라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여세 같은 걸 추징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정황들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 추징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 이후에도 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라는 것을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도 연민복지재단의 이름은 언급돼 있지 않아요. 그럼 증여세를 냈다고 봐야 됩니까? 자산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 건 공시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개인이라고 해서 정보를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반드시 추징이 돼야 되는 겁니까? 17억의 출연 재산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고 애초에 공익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의 증여세가 추징되어야 하는 거 맞죠? 예,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징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 불이행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했다 안 했다 이 정도는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에서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이거 정도는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위원님 확인해서 나중에 가능 여부를 저희한테 확인해 주세요. 오후까지. A few moments later. 아까 연민복지재단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셨어요. 전 개인정보를 물은 게 아니에요. 연민복지재단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6년 동안 당연히 처분해야 되는 출연 재산을 고스란히 6년 내내 공시사항에 나와 있어요. 17억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6년 동안. 그럼 이건 당연히 법 위반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럼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경우에 그 증여세를 내려면 고스란히 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그 법인이 만약에 냈다고 한다면 다른 돈을 누군가가 줘서 또 냈어야 하는데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입장을 보고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